국산 항체 치료제는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 2종에 대해 실험 중이며 브라질 변이와 나이지리아 변이도 효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지역에 있는 주택에 보증금 6천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할 경우 기간과 계약금에 비례해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대소득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고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며 이에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부분 해제를 검토한다고 하자 방역당국이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준욱 2부 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받은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부산시는 오늘 오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연 자리에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부 본부장은 부산과 울산의 경우 비수도권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인 상황이라며 중대본 회의를 통해 조율한 뒤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논산 탑정 저수지에서 승용차가 추락해 대학생 5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6시 23분쯤 저수지 난간이 부서져 있고 물 위에 승용차 범퍼가 떠 있는 것을 본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가 2명의 시신을 인양한 뒤 이어 승용차 안에서 시신 3구를 찾아냈습니다. 인근 도로 CCTV에 마지막으로 이들을 찍힌 시각은 0시 23분쯤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이나 음주운전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중부지방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2도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구선합니다. TVN 6시 뉴스를 마칩니다. 한국교통방송입니다.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 갈 길이 바쁜데 자꾸만 발목을 잡네요. 백신 얘기입니다. 얀센 백신은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고요. 다음 달부터 4천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던 모더나 백신도 미국에 우선 공급하고 다른 나라에는 공급을 한 분기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집단 면역으로 가는 길 참 멀고도 험합니다. 그 와중에 지금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곳곳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지요. 이미 잘 알고 있고 실천해왔던 원칙 계속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교통방송 달리는 라디오, 저는 장수정입니다. 자,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698명. 오늘도 700명에 육박했습니다. 3차 대유행의 여파가 미처 가라앉기도 전에 지금 4차 유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백신 수급 불안은 계속 커져만 갑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 또 얀센과 모더나 백신 접종도 차질이 생겼고요. 방역당국은 8월부터는 국내 한 제약사가 해외에서 승인된 백신을 대량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백신 수급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 문자 게시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벌써 밀리는 데 많네요. 우리 문희창님은 건지 사거리에서 원적 사거리 정체 전해주시고요. 박평우님은 미추홀대로 주안역 3거리에서 예시민에 간 사거리 신호 2번 필요. 제보 고맙습니다. 우리 이혜숙님, 철쭉꽃이 더 예쁘게 피고 있는 계절. 네, 또 오늘 사랑스러운 인사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마일 택시님도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유튜브 통해서 경인교통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달려갑니다. 쟁점이 된 뉴스 중에서 좀 더 상세히 짚어봐야 할 내용, 시선 집중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전 국회 부대변인입니다. 임병식 정치평론가와 함께하죠.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문자 폭탄을 두고 내홍에 휩싸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당을 쇄신해야 된다면서 지금 다양한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초선, 재선, 3선 중진 의원들까지 목소리를 내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조국 사태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비판한 초선 의원들이 즉회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또 그 초선 의원들을 초선 오적으로까지 부르면서 비판을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문자 폭탄 쏘아대고 전화해서 막 항의하고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친문 후보들 같은 경우는 당내 의사결정 과정의 한 부분이다 하면서 인정해야 된다고 좀 두둔을 하는 편이고요. 네네. 반면에 비주류 의원들은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저해하는 아주 잘못된 행태라면서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서로 의견이 좀 맞서고 있는데요. 네네. 좀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선거가 좀 잇따라서 좀 치러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친문의 핵심이라고 분류되는 우리 홍영표 당대표 출마자 같은 경우는 문자 폭탄을 민심의 소리로 듣고 있다면서 두둔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원내대표를 출마한 또 다른 친문 핵심이죠.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여성 지지층이라고 이렇게 상당히 좀 완화를 시켜줘가면서 네. 문자 폭탄도 당내 민주주의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감싸고 있어서 네. 이게 민심하고 좀 동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좀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친문계 의원들의 이 같은 인식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가장 큰 건 이제 당장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요. 이건 일반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고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내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세력이 친문 강성 지지층이거든요. 여기를 자극해서 득될 게 없다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친문 지지층하고 맞는 코드 목소리를 좀 내는 겁니다. 네. 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쪽의 인식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네네. 2017년도에 민주당 당내 대통령 경선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이 상대 후보에 대해서 문자 폭탄을 막 보냈었는데 그때도 예. 거기에 대해서 그때 문 대통령께서 물어보는 그 아나운서던가 앵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그것은 굉장히 활력을 불어넣는 양념 정도로 이해를 해달라고 아마 그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종의 이거 인격 모독의 문자 이런 식으로 공격이라고 보는 입장들도 있던데요. 자, 당내 비주류는 문자 폭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죠? 그렇죠. 지금 4월 7일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네. 당이 새로운 노정을 놓기 위해서 치열하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개진하고 그걸 통해서 당이 나아갈 향로를 정하는 건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과격하고 자극적인 얘기를 쏟아내는 것은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이제 그 비주의 입장인데요. 네. 당장 친문 이선 후퇴론을 내놨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페북에다가 당 쇄신을 가로막는 폭력적인 언행을 언제까지 방관할 거냐면서 당의 주류 세력들에게 좀 가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3일 날 그 권리당원들이 또 성명서도 냈는데 네. 그것조차도 초선들 주눅들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네. 앞서 그 초선 의원들을 말씀드렸듯이 선거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로 조국 사태 문제를 거론을 했었는데 네네. 그러자마자 권리당원들 지지층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문의원들 초선 의원들한테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문자 폭탄을 쏘아댔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 인사가 그 초선 의원들 5명 전화번호를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마치 좌표를 찍어놓고 공격하라고 한 것처럼 돼서 네. 이게 과연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인지 의문스럽다는 시각들이 많이 있고요. 네.
역시 비주류에 속해 있는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한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도 네. 강성 지지층 입장이 마치 우리 당의 입장인 것처럼 과대대표되면은 이게 민심과 동떨어진 거라면서 아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 경선 막이 올랐습니다. 예. 내일이죠. 내일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요. 네. 오늘 후보 등록을 합니다. 마감을 했는데요. 네네. 당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오늘 마감을 했는데 원내대표는 내일 선출합니다. 네, 바로 내일. 네. 두 분이 지금부터 친문 핵심인 은효중 의원하고요. 네. 저쪽 상대는 86을 그룹을 대표하는 박완주 비주류 두 분이 붙었어요. 네네. 오늘 앞서거니 뒷서거니 각각 성명도 발표를 했고 네. 또 당대표로는 3파전인데 당대표는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의원입니다. 두 분이 인천 의원이시네요. 그렇죠. 그분들도 오늘 아마 연이어서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서 참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네. 문제는 당 쇄신의 쟁점은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어떻게 메꿀 건지 하고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건지 이 문제인데 네. 홍영표 친문 핵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심과 민심은 다르지 않다 하면서 굉장히 좀 친문 쪽에 가까운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86그룹의 맏성격인 송영길 의원은 좀 약간 거리를 좀 두고 있는데요. 네. 백신 확보라든지 부동산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친문하고는 거리를 좀 두고 있습니다. 예. 김건택으로 분류되는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도 아니고 비문도 아니고 이번 경선은 민생 경선이 돼야 된다 하면서 양자를 다 겨냥을 했고요. 네. 원내대표를 나선 윤호중, 박완주 의원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국 사태라든지 당청 관계,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는 아주 뚜렷하게 대립각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민주당 지도부 경선 얘기 들어봤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민의당과 합당 후에 지도부를 선출하느냐 아니면은 지도부를 먼저 선출하느냐 놓고 이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아직 일정을 잡질 못했는데요. 네. 원내대표 경선이라든지 전당대회 민주당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 속에 있는 건데요. 네. 합당에 앞서서 새롭게 지도부를 뽑자는 의견하고요. 네. 일단 합당부터 해놓고 나서 지도부를 뽑자 이런 의견이 지금 강하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이해관계가 좀 얽힌 건데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합당을 우선 마무리한 뒤에 네. 전당제를 하자는 의견들이 많다 이렇게 오늘 좀 밝혔는데요. 특히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합당의 대상인데 다음 주말이면 합당에 관련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면서 약간 좀 느슨하게 좀 거리감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좀 쉽지 않은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거취를 압박을 했습니다. 당대표를 나설 거면은 빨리 원내대표를 사퇴를 하시고 네. 그게 아니면 불출마 선언이라도 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좀 비교적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병식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퇴근길 여러분과 함께 달립니다. 시사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을 생각하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유쾌한 시사 토크쇼. 여기는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입니다. 네, 퇴근길 상황 도화 사거리부터 전해드립니다. 장석종 통신원. 네, 먼저 스콜로 도화 쪽의 사거리에서 도화 사거리 가는 좌회전 신호 한 번이 부족하고요. 이후로 방문 상거리 방면은 교통량만 꾸준합니다. 석종로는 주안역 입구 사거리에서 도화 사거리 가는 교통량만 꾸준한 모습이고요. 도화 사거리 신호 한 번에 제물포역 방면은 교통량만 꾸준하게 나옵니다. 서구로 이어지는 장고개로는 인천교 상거리에서 도화 사거리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로 숫골로 도화 쪽의 사거리 방면은 좌회전 신호 한 번이 부족합니다. 반대구간 도화 사거리에서 인천교 상거리 간 서영정도로 이동할 수 있고요. 이후로 가자 IC 사거리 하는 서영정도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도화 사거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급 정보예요. 수원시 북부 순환로 장안 요금소에서 파장 나들목 구간 3, 4차로에 승용차 관련한 사고 일어났어요. 또 부흥로 장고객길 삼거리에서 시장역 오거리 구간은 서행하고 있다고 윤영중 통신원 알려주셨습니다. 부천 북부역 사거리 연결하겠습니다. 문인숙 통신원. 네, 이 시각 부천로 조마루 사거리에서 신곡천 사거리가 신호대기로 차량 모아져 있고 북부역 사거리는 신호 한 번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북부역 사거리에서 신곡천 사거리 구간 제신호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나 북초교 사거리 지나면서 조마루 사거리까지 수월한 모습입니다. 부일로 전화국 사거리에서 북부역 사거리가 신호 한 번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소명 사거리는 신호 한두 번 정도 필요해 보이나 멀매 사거리를 지나온 차량들 소명 사거리 구간 신호대기로 대기하는 시간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북부역 사거리 구간 지체 소행되고 있지만 전화국 사거리까지 땡땡이 골목 앞을 지나면서 차간격 바짝 좁힌 채 정체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천 북부역 사거리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핫 뉴스 앤 인터뷰. 내일은 4월 16일입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되는 날인데요. 참사 이후에 7번째 봄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잊지 못하고 있고 또 잊지 말아야 할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은 엄마들의 모임, 엄마의 노란 손수건 오혜란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잊을 권리가 없다는 말. 예, 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는 엄마의 노란 손수건. 당시 참사가 발생하고 열흘 만에 이 모임이 시작된 걸로 아는데요. 그때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모임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참사가 발생하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마 모든 국민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소리 내지도 못하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만 했었습니다. 네네. 모두 빨리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도만 했었는데 네. 열흘이 지났는데도 구조는 되지 않고 정부도 방송도 모두 이제 거짓말만 늘어놓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구조를 서두르라고 우리의 요구를 전달할 방법을 찾다 보니 네. 엄마들의 가정 아이들에게 있어서 간절한 엄마들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보자 해서 네. 네. 저희 플레임이 생명과 진실을 지키는 엄마들의 행동, 엄마의 노란 손수건이에요. 네. 네, 엄마의 노란 손수건을 만들고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억납니다. 촛불 들고 또 노란 머리수건 썼던 엄마들의 모습. 예, 눈에 네. 선한데요. 왜 노란 머리수건이었을까요? 그때 상징이. 저희가 저희의 뜻을 모아서 요구를 하려고 엄마들을 모으자 하다 보니 네. 예로부터 엄마들이 이렇게 머리수건을 두르고 흰 머리수건을 두르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일하실 때도 거기서 좀 그렇고. 착안을 했고요. 네네. 네. 거기에 기다림의 상징인 노란 손수건을 머리에 두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거칠 것 없이 행동하는 엄마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때 또 화제가 됐던 게 엄마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네. 여느 단체들과 좀 다른 면이 있었는데 유가족끼리도 그랬고 또 집회 현장에 나온 분들한테도 또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런 모습 봤었어요. 예. 예. 그렇게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예. 저희가 이제 처음 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요구를 알리는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엔 피켓을 들고 피켓을 또 만들 시간도 없어가지고 노란 천을 들고 다니면서 아이고. 바로바로 매직으로 요구를 들어서 네. 가족들 옆이나 가족들 바로 뒤에 앉아. 왜냐하면 카메라에 제일 잘 잡히기 위해서요. 그래야 우리들의 요구가 보여지고 네네. 이럴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그렇게 가족들 가까이에 늘 옆에 있다 보니
가족들이 제대로 드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드셔야 기운을 내서 뭐 투쟁도 하고 요구도 하고 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족들 먹거리를 챙기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걸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해서 이제 시민들과도 나누고 한 것이고요. 모두 먹어야 힘을 내고 그 힘으로 또 싸울 수 있으니까 세상 모든 엄마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가족들 건강을 챙기고 먹거리를 챙기는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엄마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그 이후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어떠세요? 그동안 이뤄낸 것도 있고 여전히 답답하게 제자리 걸음인 것도 있죠. 그렇죠. 그동안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대통령까지도 바꿨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진상규명에는 다가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것이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검찰 특수단이 운영되기도 했지만 부실 수사에 그쳤고요. 네. 네. 정말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이제 좀 새로운 수사와 조사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 있게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대표님이 보셨을 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지나다 보면 네. 저희들이 계속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저희들의 모두 그 방송을 통해서 네네. 세월호의 참사를 지켜봤잖아요. 그렇죠. 네, 지켜본 우리는 살아남은 증인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할 책임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무가 무엇일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지금도 저희가 왜 이렇게 좀 세월호를 알리는 피켓팅이나 하다 보면 아직도 이러고 있냐, 이제 지겹다, 제발 좀 그만해라, 이러는 분들도 좀 계셔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직도 하나도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는 생명이 존중되는 네. 정의로운 사회, 안전한 사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사회를 가기 위해서라도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그런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명확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 것이니까 네. 그런 과정 중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예, 또 함께 이렇게 좀 서명을 해야 될 땐 서명도 해주시고 응원도 네네. 해주시고, 그렇죠. 예, 마음을 그랬으면 모으는 거 좋겠습니다. 관심 갖고. 네. 그렇죠. 지금 엄마의 노란 손수건에서는 온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잖아요. 어떤 활동하고 네. 계십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전국의 엄마들을 모으고 네.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이렇게 엄마들이 혼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런 분들을 각자 지역으로 연결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에서 이렇게 활동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활동으로 이렇게 좀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안산 중심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4.16 안산시민연대에 또 함께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함께하는 실천항 활동들도 하고, 네. 저희가 중앙역사에서 7주기까지 진상규명이란 구호로 이제 격주로 계속 월요일마다 피켓팅을 했었어요. 네네. 또 노란 리본도 계속 만들었고, 네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엄마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동 문제, 민주주의, 통일 문제,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들여다보고 공부도 하는 엄마 학교를 또 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세월호 엄마들과 세월호 물품도 만들면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 뭐 이런 시간도 많이 가졌고. 많은 일들 하셨습니다. 이번에 안산 시민연대 공동 대표도 맡으셨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 들어볼까요? 예. 안산은 뭐 지금
참사 이후에 4.16 재단도 있고 생겼고 또 이제 아이들의 교실이 그대로 옮겨져서 또 4.16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4.16 저기 안산 민주시민교육원이 또 개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곧 화랑유원지에는 4.16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설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서기 이전부터 또 4.16 생명안전공원 같은 경우는 화랑유원지에 유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등의 문제로 안산 시민들이 많이 분열되고 아, 예, 이렇게 좀 공동체가 좀 무너지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공원을 통해서 안산의 공동체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이제 또 안산 시민들도 모두 피해자이면서 마음 아픈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세월호 하면 너무 암울하고 막 이런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이렇게 생명 존중과 안전 사회를 위한 새로운 희망으로 이렇게 안산에서 자리 잡고 네.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요. 네. 그런 공동체 회복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가장 네네. 중요한 진상규명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예. 네. 아유,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4월인데 계속 아픔으로 기억되고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희망이 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산에서는 언제부턴가 4월의 벚꽃, 이 주변이 모두 벚꽃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길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벚꽃도 마음껏 예쁘다고 쳐다볼 수 없는 슬픔의 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희망을 좀 만들어서 이게 희망의 꽃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 내일은 또 4월 16일이잖아요. 네. 추모하는 마음을 모두 가지고 4시 16분에는 모두 함께 묵념도 해주시고 네. 저희가 또 온라인 상에서도 추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했거든요. 네. 내일 하루만은 함께 네.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추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고 추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엄마의 노란 손수건 오혜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를 보면 화재 사망자의 55%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발휘하고 감지기는 화재 발생의 위험 상황을 알리는데요. 우리 집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감지기를 설치, 소중한 생명을 지킵시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주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안전속도 5030을 알고 계십니까?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추는 정책입니다. 경찰청 분석 결과 안전속도 5030 도입 후 전체 사고 건수는 13%, 사망자 수는 6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에서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안전속도 5030. 함께 지키면 모두가 안전합니다. 굿에어 시티.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도시를 위해 서구가 노력합니다. IoT 기반의 악취, 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악취 콜센터, 악취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또 민간 기업체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통해 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합니다. 악취와 미세먼지 없는 클린 서구.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서구와 함께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안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서구와 함께합니다. 네, TVN 교통정보센터 연결합니다. 김시훈 캐스터. 네, 이 시각 인천 시내도로 위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대로 서울 방향 가주하나들목 부근에서 정체되고 있고요. 인천 쪽으로는 인하대병원 사거리에서 아암대로 낙섬 사거리 쪽 좌회전 차량들 속도 떨어져 이동합니다.
봉수대로 안동포 사거리를 중심으로 양방향 차량 간격 좁혀 지나고요. 경원대로 승기 사거리에서 석바위 사거리 구간 더딘 진행 살펴주고 있습니다. 호구포로 작은고을 사거리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구간 답답한 흐름 살펴주고요. 백범로 장수 사거리에서 만수 사거리 지나는 데는 신호 2번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수골로 도화사거리에서 도화초교 사거리 구간 속도 줄입니다. 문해미로 위로는 장수나들목에서 서창 분기점 가는 길 양방향 대속도 밑돌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으로 전 시간대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반대 하남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5차로에서도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각 구간 추가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인천 시내도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출첵해 주시네요. 정용구님 반가워요. 최미영님은 부산에서도 늘 경인교통방송 애청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송유차님도 세월호 얘기 나눠주시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규배님도 출첵, 클로이정님, 김영명님도 와주셨습니다. 자,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연결할게요. 윤현아 리포터. 네, 현재 부천 시내 위로도 곳곳에 이동량 많습니다. 부천로 공구상가 3거리에서 춘희 4거리 쪽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요. 길주로 무지개 고가교 이전부터 상동역 4거리 쪽으로 정체됩니다. 반대쪽으로는 춘희 4거리에서 종합운동장 4거리 지나는데 신호 2번 필요합니다. 송내대로 삼정 고가교에서 부천 체육관 4거리 쪽으로도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송내 지하차도에서 법원 4거리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부일로 북부역 사거리에서 전화국 사거리 쪽으로도 정체됩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면 믿으시겠어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해 부당한 대우를 견뎌온 일하는 청소년을 위해 인천교육청은 이력서를 담는 서류 봉투 겉면에 근로계약서를 인수했습니다. 봉투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아이들은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용기 낼 필요도 없어졌죠.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부터 쓰는 당연한 권리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뇌혈관센터장 현동근입니다. 뇌졸중은 한국인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조기 증상을 알아두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생기거나 말이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둘로 겹치는 증상, 어지럼증,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심한 두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즉시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오세요. 당신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천 중구는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과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해 요양병원과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턴 75세 이상 어르신들과 특수교육 종사자, 장애아 보육 및 보건교사 등으로 접종이 확대됩니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은 사전 등록부터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안전 접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개항문화 미래도시, 사람 사는 복지중구, 인천광역시 중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정입니다. 도전하는 기업에겐 기회가 착착. 부채로 힘든 소상공인에겐 희망이 착착. 활용도 낮은 공공자산엔 가치가 착착. 국민과 하나 되어 모든 일이 착착. 당신 곁에 착착.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으라차차 차! 자세한 사항은 1588-3570으로 문의주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난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으로 커피를 마신 1888년을 기억하고 최초의 성당과 학교, 철도와 도로들이 세워지던 때를 기억합니다. 천년의 시간을 살아온 듯한 나는 인천입니다. 난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느낌입니다. 어느 날은 육지가 아닌 곳이 육지가 되고 섬과 공항과 도시를 잇는 다리가 놓이는 걸 보게 됩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조차 현실이 되는 나는 인천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경험. 상반된 매력, 공존의 도시 Always 인천.
아하, 경제가 보인다. 일본이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유환 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그냥 진짜 안 반가운 소식. 일본에서 오늘은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어떻게 해요? 네. 지금 이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후쿠시마 제1원전이 문제고요. 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폭발 사고로 가동이 중단돼서 폐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에서는 1000개의 탱크에 오염수를 저장하고 있는데 내년 가을께 탱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관이 어렵다. 이게 일본 정부의 설명인데요. 네. 일본이 2022년이면 여름이면 오염수를 보관 중인 원전 부진의 저장 탱크 수용 한계치를 넘어서 네.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냈습니다. 그냥 불가피하다 이렇게 아니라 미리 좀 대책을 세워서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막았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그냥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예,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 방류는 이제 새로운 설비 건설 등의 시간이 걸려서 2년 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난 13일 일본 강요회의는 일단 강요회의를 열어서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125만 톤씩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에 약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여름 도쿄올림픽, 가을 중의원 선거 등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이 오염수 처리를 결정할 적기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참, 오염수 처리의 적기다. 아이고, 이 말이 더 무섭습니다. 예. 아니, 아무리 오염물질 걸러낸다고 해도 이거 위험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방사선 핵종, 원자 핵종, 원자의 종류고요. 네. 그린피스가 2019년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요. 일본 정부가 처리했다라고 주장하는 약 120만 톤의 오염수에는 여전히 스트로튬이라는 90이라는 인체 유전자 변이와 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허용치 기준 최소 100배에서 2만 배 이상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오염수 정화를 위해서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알프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한번 정화했는데도 네. 여기 안에 오염수 70%의 세슘과 요오드 등 인체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저번에 일본에서 밝히기를 알프스를 2차 처리해 보니까 주요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것이 오염수의 극히 일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느 정도 남아있는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네. 안전하다. 삼중수소 마셔도 된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참. 아니, 이렇게 다른 나라에 걱정을 끼치면서 이런 결정하는 거는 명백히 법 위반 아닙니까? 예, 이게 유엔 해양법 협약의 조항을 살펴보면요. 네.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가 일본 관할 통제권을 넘어설 경우 이 잠재적 피해국, 이거 대한민국하고 중국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 협의를 통해 예방 조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아소다로 같은 이런 이상한 사람이 한국 따위의 나라에서 방류에 대한 이렇게 그 항의를 듣는 것이 기분 나쁘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오염수가 방류되면 이게 세계 해양 생태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죠 북한까지 포함해서 돌이킬 수 없는 방사능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 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고 해양 환경 물론 거기에 의존해 가서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네.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이 네.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공청회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일본 내 여론은 어때요? 이게 2020년 4월 5월 해가지고 공청회 여러 번 열었어요. 네. 근데 공청회 열 때 여기서 어떤 사람이 모였냐면 네. 정부 쪽에서는 경제산업성, 환경성, 외무성 등 10여 개 부처가 나섰고 이 어업 대표, 농림 대표, 호텔 업계, 네. 여행협회 이런 데 다 참여를 했는데 일단 바다가 생계의 근간인 어업인들은 굉장히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네. 반대 여론이 거세요. 이렇게 반대 여론이 거세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엄두도 못 내거든요. 근데 일본은 아니에요. 네. 거세인데 거기서 이렇게 설득하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공청회를 열었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겁니다. 네. 이게 참 옆에서 보면
환장할 노릇입니다. 아이고. 자, 지금 인접국인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지금 문 대통령이 네네. 어제 그 주한 일본 대사 신임장 제정 후에 네. 환담을 했거든요. 일본 신임 대사한테. 네. 아이보시 대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 사실 신입장 제정하고 뭐 이런 데는 굉장히 의례적이고 의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현안 문제가 있더라도 안 해요. 예. 근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만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네. 지금 그리고 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네. 여기서 얘기하는 잠정 조치라는 것은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중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중국도 지금 뿔이 날 대로 났어요. 그렇죠. 지금. 예. 이거 뭐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결정이다. 네네. 이제 비판을 하고요. 네. 오염수 처리 문제는 일본 국내 문제가 아니라 네. 일본이 책임을 인식하고 과학적인 태도로 국제사회에 응당한 대답을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예. 대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 하여튼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단단히 그렇죠. 뿔이 났어요. 태평양 다 퍼질 텐데. 그럼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대안입니다. 혹시 대안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는 없었나요? 지금 일본에는 원자력 자료 정보실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네. 이거 75년도에 만들어진 탈원전 연구 시민단체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지금처럼 지상에서 탱크 보관하는 것이다. 네. 땅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땅이 있다. 응? 분명히 있다. 네네. 탱크 용량 토지 소유자들과 지금 교섭해서 땅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그렇다고 방사성 물질 바다에 방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네. 또 이제 뚜렷한 대안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전문가도 못 찾으니까 네. 지금 선택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방사선 물질의 방사선량이 충분히 줄어들 때까지 네네. 오염수를 고쳐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체화요? 그건 어떤 예.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이 물질을 네. 오염수를 시멘트나 모래와 함께 반죽한 뒤 고체화해서 콘크리트 탱크 안에 부어 넣는 방식인데요. 네네. 이게 해양 방출은 차단할 수 있는데 네. 고체화 과정이 시멘트도 들어가고 콘크리트 들어가니까 네. 부피가 늘어나요. 아하. 상당한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일본 정부가 네. 이거 보관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이제 걱정되는 건 정보가 앞으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때문에. 그런 걱정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일단 과도하게 불안감만 키울 게 아니라 네네. 정부와 원자력위원회가 나서서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정량화된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합리적인 대처를 하더라도 당사자인 일본이 비합리적인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데 일단 사법부에 이렇게 제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거는 사실 지구 생태계 환경 문제거든요. 이거는 정말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도래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예. 네, 아하 경제가 보인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김현숙님께서 일본이 그 오염수 마셔도 이상 없다고 하던데 니네나 마셔라. 어떻게 이 바다에 방류하니 너무 이기적이야. 화나요. 문자 주시고요. 이혜숙님도 중국에선 태평양이 일본 하수구냐 하면서 강력한 비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정길님. 아이고 한쪽에서 미세먼지 날아오고 한쪽에선 또 오염수 막 내뿜고 아이고 테스형 하고 외쳐주십니다. 자, 간석 사거리부터 또 퇴근길 상황 정리합니다. 최창렬 통신원. 네, 호고포로는 큰방죽 사거리에서 선수촌 사거리간 평양 꾸준하지만 선수촌 사거리에서 작은골 사거리 구간이나 모래마을 사거리간 정체에 이어지고 모래마을 사거리에서 간석 사거리나 만월산 터널 입구 가는 길은 지체 서행입니다. 반대 방면은 만월산 터널 입구에서 간석 사거리 구간과 더 가서 구월남로 교차 사거리나 작은 구월 사거리간 각각 지체되고 이후로 선수촌 사거리나 금방죽 사거리 구간 각신 한 번이 부족합니다. 백범면은 십정 사거리에서 벽돌막 사거리나 간석 고가교 넘어 간석 사거리간
평균 시속 20km 미만 정체 이어지고 간석 사거리에서 만수동 119 안전센터 앞 사거리는 신호 한 번이 모자랍니다. 반대 방면은 만수 주공 사거리에서 만수 종합시장 입구 방면 가다서다 반복되고 만수 종합시장 입구에서 간석 사거리나 간석 시장 사거리관 각 신호 한 번이 부족하고 간석 오굴에서 벽돌막 사거리관 속도 줄여 지납니다. 이상 간석 사거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서울로 서해대로 교차점에서 낙섬 사거리 구간 밀려갑니다. 김창복 통신원 제보고요. 갈산역 사거리로 갑니다. 허은 통신원. 네, 부평대로가 부평나들목 사거리에서 갈산역 사리나 계속해서 한국 GM성으로 쪽으로 지체 진행되고 반대로 선곡 입구 3거리에서 부평구청 사리 방향으로 신호 2번 정도 피하며 보다가 갈산역 사리까지 더디게 이동합니다. 평촌로는 수초공단을 오래서 갈산역 사리 쪽으로 신호 2번에 통과하고 이로 갈산사리 방향으로 더딘 진행됩니다. 반대 방향은 삼산사리에서 갈산역 사리와 계속해서 수초공단 오르까지 신호 2번에 지나고 있습니다. 장제로가 화전사거리에서 삼산사리 쪽으로 신호대기 시간 길어지며 반대로 삼산사리에서 까치마사리 방향으로 차량과 접혀져 제2번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산역 사거리에서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박진우 기자의 뉴스 원. 기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뉴스와이 조선비즈 박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백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존슨앤존슨 계열의 제약사 얀센에 대해서 혈전 증상 우려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혈전이라는 게 이제 혈관 안에서 피들이 좀 응고하는 그런 현상 얘기하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4일 이 백신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존슨앤존슨 제약부문 계열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혈전 증상과 백신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봤고 또 얀센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계속 허용할지 아니면 특정 인구 집단으로 승인 대상을 제한할지 등이 논의됐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도 자체 조사하면서 위원회 분석 결과를 검토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CDC와 FDA는 일단은 이번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미국에서 이 얀센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좀 중단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이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와 관련해서 얀센의 백신이 미국에서 다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긴 했습니다. 그래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앞서 이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도 희귀 혈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환자가 발견이 됐는데요.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두 아데노바이러스라는 전달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체를 사용하는 게 원인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미국 쪽의 발표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일단 우리 전문가 집단에서는 얀센 백신에 대한 이상 반응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나타나는 혈전 문제와 유사 내지는 동일한 문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얀센 백신은 우리 정부가 올 2분기 중 600만 명분의 물량을 공급받기로 한 백신인데요. 해외에서의 부작용 우려 때문에 우리 백신 수급까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가뜩이나 백신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등에서는 이 얀센의 어떤 혈전 문제로 백신 접종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유럽에서는 아직 이 얀센 백신을 접종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얀센 백신의 경우에는 한 번 접종하는 것만으로도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존슨앤존슨이 이 문제 불거진 후에 바로 어제 유럽에서 백신 출시를 선제적으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와 함께
유럽 의약품청은 혈전 형성 사례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죠. 다른 것들은 다 2회 접종해야 되는데 얀센은 한 번이라 그래서 나도 한 번만 맞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주한미군도 얀센의 백신 사용 중단을 권고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주한미군 역시 얀센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얀센 백신 접종자로부터 혈전 사례가 나온 데 대한 우려로 해석이 되는데요. 주한미군 어제 SNS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요. 미 국방부 지침에 따라 이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얀센 백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게 주한미군의 입장입니다. 네, 한 가지 소식 더 갈게요. 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상속세 신고 기한이 이번 달로 다가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상속세 약 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상속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일부 계열사의 지분 매각, 또 신용 대출 등 여러 시나리오가 언급되면서 이 관련 주식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 회장의 주식 평가액만 해도 약 18조 원에 달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 상속세만 11조 원? 뭐 이런 추산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11조 원에 더해서요. 부동산 미술품까지 더하면 상속세는 13조 원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속인들이 얼마씩 재산을 물려받을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법적 상속 지분 따져보면 배우자였던 이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 관장이 전 재산의 9분의 3,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등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씩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규모가 상당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13조 원. 분할 납부 방식이 유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상속세 납부는 향후 6년간 나눠내는 연부 연납 제도가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를 활용하더라도 매년 2조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계열사에 대한 지분 매각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와의 조선비즈 박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어제도 예고해 드렸죠. 핫 이슈와 시민청원반 대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스쿨존 교통안전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와 함께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쿨존 안전에 대한 의견들 함께 나눠주시면서 좋은 해법을 찾아가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달리는 라디오 잠시 후 2부에서 핫 이슈와 시민청원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